미선아, 밥 한 끼만, 제발.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완전히 거짓골이었습니다. 너덜거리는 옷, 떡진 머리, 코를 찌르는 악취.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긴 무료 급식소 아닌데요. 나가세요. 하지만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동자, 앙상한 광대뼈. 그리고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강수철? 15년 전 2억이 넘는 빚더미를 남기고 도망쳤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베푼 밥 한 끼, 그리고 그가 떠나며 남기고 간 낡은 가방. 그 가방을 열어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야 말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현금 다발과 통장, 그리고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이건 내 빚이야. 15년 동안 모은 거야. 도대체 15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병원도 가지 않고 죽어가면서 그 돈을 모았던 걸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항상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저녁. 장대비가 쏟아지던 11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타닥타닥 후드득. 빗방울이 식당 유리창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장사가 한창일 시간이었지만 이런 날씨에는 손님 발길이 뚝 끊기기 마련이죠. 저는 텅 빈 홀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오늘도 재료비도 못 건지겠네. 주방에서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냄새를 맡을 손님은 없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일찍 문을 닫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랑딸랑. 식당 문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지만 고개를 돌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귀신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너덜너덜한 낡은 점퍼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떡진 머리카락, 그리고 맨발에 가까운 찢어진 운동화. 완전히 거짓골이었습니다. 저기요. 손님, 여기는 무료 급식소가 아닌데요. 저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 쾌한 피부, 앙상하게 드러난 광대뼈.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눈이었습니다. 미선아. 그 목소리. 쉰 목소리였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요. 당신. 강수철? 제 입에서 그 이름이 튀어나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15년 전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남편. 2억이 넘는 빚더미와 어린 딸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도망쳤던 그 비겁한 인간. 그 인간이 지금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대면.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행주를 집어 던졌습니다. 행주는 힘없이 날아가 강수철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미선아. 정말 미안한데. 그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밥 한 끼만 먹고 갈게. 배가 고프다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울음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어떤 짓을 하고 갔는지 알아? 15년 전에 나한테, 우리 연주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나 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수철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알아. 다 알아. 내가 사람도 아니지. 그래도 제발. 밥 한 끼만. 그가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과 상처 자국이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저주해야 하는데, 당장 쫓아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이 남자는 제가 기억하는 건장하고 잘생겼던 강수철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앙상하고 처참한 노인이었습니다. 거기 앉아.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을 때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강수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선아, 정말. 말하지 마. 앉아있기만 해. 냄새나니까 돌아다니지도 말고.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마 위에 팔을 썰면서도 눈에서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왜 밥을 주는 걸까요?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를 퍼담고 밥을 푸고 계란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밑반찬도 여러 가지 곁들였습니다. 쟁반에 음식을 담아 나가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밥 한 끼에 온기. 먹어. 저는 쟁반을 테이블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강수철은 음식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미선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몇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손에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숟가락을 쥔 그는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입에 밥을 넣자마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그는 울먹이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질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후루룩 마시고 계란 후라이를 급하게 집어먹고 밥을 김치에 싸서 한 입 가득 넣었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었나? 한때는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겠다고, 큰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가 맞나? 천천히 먹어. 체해.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강수철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이 입가에 묻어 있었고 밥알이 수염에 붙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급하게 먹었네. 그는 소매로 입을 닦았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상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밥 한 톨,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요. 잘 먹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갈게. 강수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밥 먹으니까 힘이 좀 나네.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때 묻은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천으로 된 작은 손가방 같은 것이었는데 곳곳이 해져 있었고 얼룩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이거. 그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미선아, 이거 받아줘. 제발. 뭔데? 내가 갚아야 할 빚이야. 15년 동안 모은 거야. 빚이라고요? 저는 가방을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가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열어보면 알아. 나는 이제 정말 갈게. 잠깐 강수철. 제가 소리치자 그가 멈춰 섰습니다. 15년 동안 어디서 뭐하고 산 거야?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야? 강수철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그게 다야. 그리고 그는 비를 맞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딸랑딸랑.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기 전 저는 한참 동안 가방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혹시 또 빈 문서라도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유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가방 지퍼에 손을 댔습니다. 지퍼를 여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쓱. 지퍼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권, 50,000원권으로 묶인 돈다발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저는 황급히 돈다발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새 돈이 아니었습니다. 구겨지고 낡은 손때 묻은 돈들이었습니다. 어떤 건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어떤 건 땀에 젖었다가 마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돈다발 밑에는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통장을 펼쳤습니다. 강수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니 2010년 3월 급여 130만 원 입금, 2010년 4월 급여 145만 원 입금, 2010년 5월 급여 150만 원 입금, 15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입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잔액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잔액 4,785만 원. 이게 다 뭐야? 다른 통장들도 열어봤습니다. 모두 합치면 거의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 사이에서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이에게 보내는 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는데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미선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다. 15년 전 그날 나는 정말 비겁한 선택을 했어. 하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기억나? 그들은 나한테만 협박한 게 아니었어. 너한테도 우리 연주한테도 손을 대겠다고 했어. 가족이고 뭐고 다 끌고 가서 장기라도 팔아서 돈 받아낼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사라지면 법적으로 이혼하면 너희들은 안전할 거라고. 그날 밤 너랑 연주가 자는 걸 한참 동안 지켜봤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그리고 새벽에 집을 나왔어.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에 12시간씩 벽돌을 날르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 그리고 1년 뒤에는 원양어선을 탔지. 3년 계약으로 참치잡이 배에 올랐어.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지만 밤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너와 연주 생각을 했지. 너무 보고 싶었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잖아. 내가 나타나면 빚쟁이들이 다시 너희를 괴롭힐 테니까. 그렇게 15년을 버텼어. 한 푼 두 푼 모으며. 밥값 아껴서 술 한 잔 안 마시고 담배도 끊고 옷도 안 사고. 동료들이 육지에 나가서 놀 때 나는 배에 남아서 라면 끓여 먹으며 돈을 모았어. 목표는 단 하나였어. 너한테 졌던 빚을 갚는 것. 그런데 미선아.
작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라. 위암 말기래. 길어야 1년이래. 처음엔 너무 황당했어.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더라. 항암 치료를 받을까도 생각했어. 하지만 치료비가 너무 비싸더라. 내가 15년 동안 모은 돈이 몇 달 만에 다 사라질 거래. 그래서 결심했어. 치료는 포기하고 이 돈을 너한테 주기로. 미선아, 이 돈 받아줘. 이건 내 빚이야. 너한테 졌던 빚. 그리고 우리 연주한테 전해줘. 아빠가 미안하다고. 아빠가 비겁한 인간이었다고. 하지만 평생 너희를 사랑했다고. 미선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감사해. 밥 한 끼라도 먹여줘서. 마지막으로 내 얼굴 한번 보고 내가 차려준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나는 행복했어. 사랑했어, 미선아. 정말 사랑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수철이가. 편지를 끝까지 읽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이 멍청한 사람. 15년 동안 저는 그를 원망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비겁한 인간이라고, 무책임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5년 동안 바다 위에서, 건설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밥 한 끼를 굶으며 옷 한 벌을 아끼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병원비 대신 저를 선택했습니다. 강수철. 당신 바보야. 정말 바보야.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편지를 읽고 나니 1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0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강수철은 친구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2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연대보증을 섰던 것이었죠.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철 나와. 돈 내놔. 대문을 발로 차고 벽에 페인트를 뿌리고 협박 전화를 수백 통 걸어왔습니다. 그날도 빚쟁이 서너 명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봐, 강수철. 언제까지 숨을 거야? 돈 못 갚으면 마누라라도 데려가야지. 그들 중 한 명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 떼. 손 떼라고. 강수철이 그 남자를 밀쳤습니다. 내 마누라한테 손대지 마. 뭐? 이 새끼가 지금. 그들은 강수철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딸 연주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아빠, 아빠. 그 모습을 본 빚쟁이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딸도 있네. 나중에 커서 빚 갚게 하면 되겠네. 요즘 유흥업소에서 이쁜 애들 많이 찾던데. 그 순간 강수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강수철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미선아 하나. 너 사랑해.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말하고 싶어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수철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혼 동의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2억이 넘는 빚과 함께요. 지옥 같았던 15년. 빚쟁이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강수철이 사라지고 이혼까지 하자 법적으로 제게는 책임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어디 갔는지 말해. 안 그러면 딸을.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그들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신용불량자였으니까요. 결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딸 연주를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멀리 갔어. 못 와. 왜? 나보기 싫어서? 아니야, 연주야. 아빠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러 연주는 이제 21살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전 작은 백반집을 차렸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돈으로요. 그런데 그가 나타났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습으로. 저는 편지를 읽고 난 뒤 미친 듯이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뛰쳐나갔습니다. 강수철, 강수철. 골목골목을 뛰어다니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디 있어? 나와. 하지만 깜깜한 밤거리에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헤매다가 저는 지하철역 근처 공원 벤치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수철. 제가 소리치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아. 왜? 저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병원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미안해. 미안하긴. 바보 같은 인간. 돈이 뭐가 중요해. 당신 목숨이 더 중요하지.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어. 미워했고 저주했어. 알아.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철아. 내가 미안해. 당신을 오해했어. 강수철이 제 등을 떨리는 손으로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미선아. 우리는 비를 맞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으로. 지금 당장 병원 가자. 미선아, 나는 이미. 닥쳐. 말 안 들으면 여기서 죽여버릴 거야. 저는 억지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종이처럼요. 택시를 잡아 타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해서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낼게요. 미선아. 입 닥쳐. 당신이 15년 동안 모은 돈, 당신 치료비로 쓸 거야. 강수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너랑 연주를 위한 거야. 바보야.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당신이라고. 돈이 아니라. 제 말에 강수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이제부터는 같이 있자.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살자. 며칠 뒤 저는 딸 연주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병원으로 오라고 하고. 연주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왔어. 뭐? 연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라니? 15년 전에 우릴 버리고 도망갔던 그 사람? 연주야. 싫어. 보기 싫어. 그 사람 아빠 아니야. 연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연주는 5살 때부터 아빠 없이 자랐으니까요. 연주야, 일단 아빠 얘기 좀 들어봐. 그리고 이것도 읽어봐. 저는 강수철이 쓴 편지를 연주에게 건넸습니다. 연주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결국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연주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화가 나 있던 얼굴이 점점 슬퍼졌습니다. 엄마. 응, 연주야. 아빠가 이렇게.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병실이 여기야. 들어가 볼래? 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수철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죽음이 가까워 보였습니다. 연주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빠. 강수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 연주를 보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주야. 아빠.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천천히 다가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바보. 미안하다 연주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바보 같은 아빠. 왜 진작 안 와? 연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수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1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마지막 시간들. 의사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분들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자분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암이 너무 진행됐습니다. 얼마나요? 길어야 2달 정도입니다. 2달. 겨우 2달밖에 없다니. 15년을 헤어져 있다가 겨우 만났는데 2달 후면 또 헤어져야 한다니.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강수철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자 저는 매일 병원에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야. 당신이 좋아하던 거. 고마워 미선아. 내일은 뭐 먹고 싶어? 글쎄. 미선이 내가 만든 거면 다 좋아. 저희는 병실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연주도 학교 끝나면 병원에 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연주가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강수철은 눈을 반짝이며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컸네. 아빠가 못 봤던 15년 동안. 아빠 괜찮아. 이제부터 매일 이야기해 줄게.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강수철이 말했습니다. 미선아 하나. 소원이 하나 있어. 뭔데?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집에. 집? 응. 병원 말고 집에서 너희랑 같이 있고 싶어. 가족처럼. 저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약해서. 하지만 원하신다면 재택 치료도 가능합니다. 결국 강수철을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식당 위층에 있는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한 우리 집이었습니다. 함께한 마지막 한 달. 강수철은 집에서 지내는 동안 조금씩 힘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몸은 약해졌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아침 먹어야지. 매일 아침 저는 강수철을 깨워 아침밥을 먹였습니다. 맛있다. 역시 미선이 내 음식이 최고야. 많이 먹어. 힘내야지. 저녁에는 연주와 함께 거실에 모여 TV를 봤습니다. 아빠, 이거 웃기지? 그러네. 우리 딸 취향이 아빠랑 똑같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강수철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선아. 응, 왜? 나 행복해. 15년 동안 바다 위에서 건설 현장에서 힘들 때마다 이런 날을 꿈꿨어. 너랑 연주랑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자는 날. 그 꿈이 이루어졌어. 나는 정말 행복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여보.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15년 만에 함께요.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강수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연주가 울먹이며 저를 깨웠습니다. 강수철은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눈 떠봐. 미선아. 그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 먼저 가게 돼서. 무슨 소리야? 가지 마. 제발. 미선아. 사랑해. 정말 사랑했어. 나도 사랑해. 나도. 연주야. 아빠. 사랑한다. 아빠. 아빠. 연주가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수철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여보. 여보. 아빠. 아빠.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새벽 3시 27분. 강수철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원양어선 동료들, 건설 현장 인부들, 그리고 실례합니다. 고인과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3년 전 원양어선에서 수철 형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형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지에 나가서 술 마시고 놀 때 형님은 항상 배에 남아서 라면만 드셨어요. 동료들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형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족한테 빚을 졌어. 그 빚을 갚아야 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은 사진 하나를 항상 지갑에 가지고 다니셨어요. 아내분과 딸분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보면서 버티셨어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1명, 2명 조문객들이 강수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한 분이셨습니다. 가족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강수철은 15년 동안 혼자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 후 1년. 강수철이 떠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강수철이 남긴 돈으로 가게를 조금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상호를 바꿨습니다. 수철이네 밥상. 가게 벽에는 강수철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어서 오세요. 요즘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하하, 정성 들여서 만들거든요. 남편이 지켜보고 있어서요. 손님들이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 사연 있는 분이시구나. 네, 제 남편이에요. 딸 연주는 요즘 식당 일을 도와줍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요리사가 될래. 그래? 왜? 아빠가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나도 그런 음식 만들고 싶어.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딸. 같이 해보자. 편지. 요즘 저는 가끔 강수철에게 편지를 씁니다. 물론 보낼 곳은 없지만 쓰다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잘 있어. 연주도 잘 크고 있어. 요즘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손님들이 줄을 서. 당신이 남겨준 돈 덕분이야. 아니, 당신 덕분이야. 가끔 힘들 때가 있어. 그때면 당신 사진을 봐. 그러면 힘이 나. 여보, 나 이제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미워하지도 않아. 오히려 고마워. 15년 동안 우리를 지켜줘서. 혼자 힘들게 버텨줘서. 사랑해, 여보.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꼭 행복하게 살자. 미선이가. 편지를 쓰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년 후,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강수철 선배님과 함께 원양어선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젊은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여기 선배님이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만약 자기가 죽으면 사모님께 전해달라고요.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자 낡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선배님이 녹음해 두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그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아, 내 목소리 들리니? 나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어. 별이 정말 많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미선아,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15년 동안 혼자서 연주를 키우고 일하고 버텼잖아. 나는 그런 너를 존경해. 그리고 사랑해. 미선아,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니, 잘 살아줘야 해. 행복해야 해. 웃어야 해. 우리 연주도 잘 키워줘. 그리고 가끔 나를 생각해줘. 나는 바다 위에서 별을 보면서 너희를 생각할게. 사랑해, 미선아. 정말 사랑해. 안녕.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가족 이야기만 하셨죠. 젊은이가 떠나고 저는 한참 동안 녹음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5년 만에 거짓골로 돌아온 남편.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가방 속의 비밀.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의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이고 용서였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비록 남편은 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는 오늘도 밥을 짓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딸과 함께 웃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랑은 남아서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